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의사 류상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단백질 잘못 먹으면 근육보다 신장이 먼저 지친다 라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근육도 지키고 싶은데 신장도 너무 걱정돼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도 꼭 말씀드리는 신장까지 생각하는 진짜 단백질 식단을 준비를 했습니다. 쉐이크 말고 음식으로 챙겨야 하는 이유, 오늘 아주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백질 얘기하면 맨날 뭐에 집착을 하시죠? 너 단백질 하루 몇 그램 먹어? 체중당 1.5배? 뭐 2배? 맨날 양만 따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신장 건강까지 생각을 한다면 양보다 중요한 건 질입니다. 단백질이 다 똑같은 단백질이지 질은 또 뭡니까 하실 수 있어요. 신장이 좋아하는 질 좋은 단백질,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 단백질을 벽돌로 비유를 했었잖아요. 단백질은 분명히 우리 근육을 만드는 벽돌 같은 아주 좋은 재료가 맞아요. 좋은 벽돌의 기준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가. 이게 완전 단백질이라고 하죠. 우리 몸이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10가지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10가지가 골고루 다 들어가 있어야 근육이라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9개만 있고 1개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을 못 짓게 됩니다. 근육을 만드는 효율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필수 아미노산, 우리가 몸에서 자체 생성하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총 10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1가지, 2가지씩 빠져 있으면 효율이 확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남은, 쓰지 못한 남은 9개 재료들, 9개 재료들은 어떻게? 쓸데가 없잖아요. 일부는 어떻게든 에너지로 쓰이거나 혹은 결국 질소 찌꺼기로 빠져서 이걸 또 우리 간이랑 신장이 열심히 처리해야 될 일거리가 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단백질이 신장 입장에서도 아이고 쟤는 참 일을 잘하네, 찌꺼기가 별로 안 나오네 하고 좋아하는 아주 효율적인 단백질인 겁니다. 둘째, 소화 흡수가 잘 되는가. 아무리 좋은 재료도 내가 먹고 소화가 안 되면 그냥 그건 부담이 되는 거죠. 셋째, 신장에 부담을 주는 인이나 나트륨, 칼륨 같은 것들이 적은가.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특히 이는 신장이 걸러내기 정말 힘들어하는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지 내가 먹은 단백질이 낭비 없이 근육으로 착착 잘 가고 신장이 처리해야 될 노폐물도 적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질 좋은 단백질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크게 두 팀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동물성 단백질인데 이 친구들은 아까 말한 그 필수 아미노산의 밸런스가 아주 완벽한 엘리트 같은 단백질들이에요. 이 동물성 단백질 중에 좋은 것들로는 계란, 흰살 생선, 대구, 명태, 동태, 조기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닭가슴살, 저지방 우유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계란은 단백질의 왕이죠. 가격도 싸고 조리법도 간단하고 맛있고 아미노산 구성도 완벽하고, 그리고 흰살 생선, 붉은살 생선도 좋지만 고등어나 참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신장에서 느끼는 부담만 놓고 보면 인 함량이 좀 더 낮은 흰살 생선이 조금 더 편안하고 좋습니다. 닭가슴살도 당연히 좋고요. 원장님, 근데 동물성 단백질은 먹으면 뭔가 피가 탁해지거나 그런 느낌은 없나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좀 조심을 해야겠죠. 삼겹살, 갈비 이런 기름진 고기 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다 지방이 적고 담백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걸 챙겨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식물성 팀이에요. 대표적인 좋은 식물성 단백질로는 두부, 즉 콩단백이나 퀴노아, 메밀,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것들이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의 최고 장점은 뭘까요? 바로 흡수 속도가 느리다 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난 편에서 단백질 쉐이크 같은 것들이 신장에 부담되는 이유가 흡수가 너무 빨라서라고 했잖아요. 신장이 폐기물 폭탄을 맞는 거라고요. 근데 두부나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식이섬유랑 같이 천천히 소화가 돼요. 신장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폐기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여유 있게 돌아오니까 일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미지 하나를 딱 머릿속에 박아드릴게요. 신장은 가공되지 않은 흰색 단백질을 좋아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크게 틀림이 없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계란, 흰자, 흰살 생선, 흰 두부. 물론 닭가슴살도 좀 흰색이잖아요. 흰색 고기죠.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 말고요.
자연 그대로의 흰색 단백질. 이게 신장을 편안하게 하는 단백질이라고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착한 단백질들로 하루 식단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제가 실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침에는 약 20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목표로 하는데요. 삶은 계란 한두 개 정도에 두부 반모 정도, 거기에 현미밥 반 공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부드럽고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로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특히 두부는 포만감도 좋고요. 잠깐만요, 원장님. 그러면 신장 안 좋으면 두부나 콩 먹지 말라는 말도 있던데 그거 칼륨 때문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중요한 지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두부를 좀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먹어도 되나 하고. 콩, 두부, 그리고 시금치 같은 그런 채소에는 칼륨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이 칼륨 배출이 안 돼서 정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 두부는요, 끓는 물에 한번 데친 다음에 그 물을 버리고 드시면 두부 속의 칼륨이 그 물로 상당 부분 빠져나가게 돼요. 두부뿐만 아니라 콩이나 다른 채소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삶거나 데쳐서 물을 버리면 칼륨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장 걱정되시는 분들에겐 이런 조리법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의 부담은 싹 줄이고 두부에 좋은 식물성 단백질은 그대로 챙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점심은 약 25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목표로 해요. 흰살 생선 한 토막 정도, 구이나 찜도 괜찮고요. 그리고 각종 채소 반찬에 현미밥 반 공기 정도. 점심에는 기운을 내야 되니까 생선처럼 동물성 단백질 먹어주는 게 좋겠죠. 기름기 적고 인 함량이 낮은 흰살 생선이 신장에는 가장 편안합니다. 저녁 식단은 약 25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목표로 하는데 닭가슴살 반 조각 정도의 퀴노아 샐러드 혹은 메밀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녁에는 어때야 좀 가볍게 먹어야 되죠. 신장도 밤에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량은 조금 줄이고 퀴노아나 메밀 같은 질 좋은 탄수화물 겸 단백질을 곁들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먹으니까 총 단백질이 어느 정도 되죠? 대략 70g 정도 되죠. 이 정도면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는 데는 충분하고요. 무엇보다 지난 편에서 말한 것처럼 몰아먹기가 아니기 때문에 신장이 과로하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여러분, 단백질은 근육을 키우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육 좀 늘리고 지키려다가 신장을 잃어버리면 그거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잖아요. 근육은 노력하면 다시 키울 수 있지만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돌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육을 위해 신장을 쓰는 게 아니라 신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근육을 키운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원장님, 그럼 오늘 말한 거 말고 신장 때문에 진짜 피해야 하는 음식 같은 것도 있을까요? 물론 있죠.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요, 신장을 위해서 꼭 피해야 하는 최악의 음식 같은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야 하고 놀라실 만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단백질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건 맞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우리 몸에 좋고 나쁘고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